한밤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스탁 첫 번째는요. 보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받고 중국 더블로, 그러니까 어제 보잉이 에미리츠 항공, 중동의 항공사에서 100대 정도 주문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737 맥스를 다시 수입하려고 한다. 이 미중 정상회담이 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두바이에서 이제 에어쇼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 이런 것에서 다양한 이제 신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발표되는 그런 주간이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보잉 777 시리즈 중심으로 약 95대를 주문했고요. 총 520억 달러 규모 계약이니까 엄청난 규모의 계약인 건 분명하겠습니다. 737이 있고 777이 있는데 737은 상당히 옆으로 좀 상대적으로 좁은 거가 되겠고요. 737은 거 여러분들이 그냥 동남아 가실 때 그걸 제일 많이 흔한 비행기의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 앉아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737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77 시리즈라면 뭐 셋 이렇게 한 줄이 더 있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좀 좁은 폭, 넓은 폭을 해서 737, 777 일단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네.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기는 737 시리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급이 뭐 제일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멀리 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737 시리즈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큰 거네요, 그러면? 이건 777가 넓은 항공기죠. 예. 넓은 항공기죠. 그래서 그 보잉 CEO가 오늘 한 얘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37 시리즈가 많이 이제 주문됐는데 올해부터는 뭔가 좀 더 큰 광폭 비행기가 더 많이 주문을 받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만큼 장기 운송에 대한 장기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이거는 보잉뿐만 아니라 에어버스도 같은 상황이라고 일단 큰 틀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 이제 뉴스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 15일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예. 그런 거기서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가 일단은 기대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안 나서 그 앞에서 뭐 싸우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악수도 하고 좋은 것들이 있겠죠. 뭐 잘해보자는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일단 군사적인 뭐 여러 가지 긴장 관계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무역 부분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일단은 그동안에 서로 잘 안 되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은근히 737 시리즈에서도 다시 중국에서도 수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기대감까지 이제 덧붙이면서 주식 시장이 오늘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2024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배당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실적도 이번 2분기, 3분기 실적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다음에 오히려 최소한 서너 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숫자는 좀 썰렁했고 오늘 뉴스는 좀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간다. 물론 아주 2, 3년 후에 보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뉴스만 갖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좀 2% 이상이 부족한 느낌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까지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슈는 좋은데 아직까지 월가의 시각은 레드라이트가 좀 들어와 있네요.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요. 타이슨 푸드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데요. 4분기 수요 둔화 우려에 타이슨 푸드가 약세를 보였는데 가격이 너무 높고 금리가 높아서 미국인들이 고기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타이슨 푸드 하면 우리 나라에서 보통 소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거가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1위의 소위 축산 가공, 그러니까 육개공 다 그런 1위 회사가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하나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2위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최종 소비자용 제품에서 수많은 브랜드 중에 타이슨 푸드라는 거를 여러분 뭐 그 마트에 가서도 사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타이슨 푸드라고 잘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뒤에 조그맣게 뒤에 이제 옆면 보면 판매원, 수입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판매원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 수입원이 있겠고 제조원 같은 데 보면 타이슨 푸드가 이제 써 있는 것들이 왕왕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거기는 뭐 소세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닭
닭봉도 있을 것이 되겠고요. 뭐 소고기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익숙한 브랜드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무슨 부대찌개나 이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세지. 그리고 여러분들 치킨 드시잖아요. 치킨에서 뭐 닭봉이나 조그만 치킨잉 시리즈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대부분 타이슨 푸드 거라고 이해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직접 여러분 소비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익히 드시고 계신 것 중에 타이슨 푸드의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항상 타이슨 푸드가 비판받는 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대량으로 그 소나 그리고 뭐 돼지, 닭을 키우다 보니까 공장령이라는 매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다양한 수많은 어떤 동물보호단체에서 딱 비판을 받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DNA 같은 걸 조작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뭐 영화나 이런 비판적이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 항상 타깃이 되는 회사가 미국에서 영화하거나 미국에서 데모하면 어디 가냐면 이 타이슨푸드 공장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유기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강식 이런 뭐 육류 섭취를 거부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타이슨푸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추세 자체가 소고기나 지금 돼지고기가요. 가격도 올라가는 분명히 있죠. 가격 뭐 그런 요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그 양 자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줄어들었고 닭고기는 미국에서도 한 5, 6년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데 닭고기 작년에 워낙 비쌌었거든요. 올해는 더 많이 떨어졌지만요. 그래서 닭고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약간 살아있지만 그보다 더 비중이 커야 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물량 자체로 규모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전망까지 얘기했는 내년 전망도 올해랑 비슷할 거예요. 라는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아쉽죠.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육류 소비 그리고 최근에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 소고기나 이런 것보다는 막상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아예 프로틴을 섭취하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뭐 프로틴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프로틴이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고기를 이런 분들은 진짜 운동선수 정도 보통 분은 안 그렇잖아요. 가루 마시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큰 트렌드의 변화에 약간은 좀 반대쪽에 있는 그런 쪽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고기를 잘 안 먹던 사람들도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지역별로 그런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타이슨푸드 한참 잘 나갈 때 5, 6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제외 소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거에 대한 큰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원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벌써 11만 명이나 넘고요. 전 세계 양계장과 이런 거 계약한 수가 뭐 7천 개 정도 되니까 엄청난 규모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일반 가구의 소비도 있지만 KFC나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이런 데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도날드나 이런 버거킹에서 햄버거 드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까지 거기까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이미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임에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맞느냐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랑은 약간 갸우뚱한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요즘 뭐 먹거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집에서 해 드신다는 얘기들을 다양하게 해주고 계신데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요, 어도비입니다. 이렇게 금리도 높고 모든 게 비쌀 때 기업 실적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또 우리는 성장의 희소성, 그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도비 주가 최근에 괜찮더라고요. 네, 최근에 큰 흐름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이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어도비도는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또 반대편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9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서비스나우 같은 거 사상치 효과가 이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추세는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큰 변동이 없었지만 금리가 조금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게 그러다 보니 기술주라든가 그리고 올 초에 올 여름 봄까지 해서 시장을 크게 들썩거리겠다는 AI거든요. 그러니까 AI 같은 것들이 다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도비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도비는 그래서 52체 효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어도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도비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모든 일일이 손으로 하던 것들을 지금 보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는 걸 나오면서 상당히 인기 있고 3월에 일단은
그 런칭을 했고요. 공개했고 9월부터 이제 상업용 서비스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어도비라는 회사 어떤 회사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랑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어도비가 실제로 업계에서 보면 구독 서비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이런 온라인 쪽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진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언제 기사냐면 그 2022년 말 2013년에 처음으로 어도비가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일까라는 질문했던 바로 그 기사거든요. 그게 2013년부터 해왔고요. 그래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훨씬 적죠, 상대적으로 보면. 예. 마이크로소프트 누구나 다 쓰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도비 뭐 포토샵을 매일 일상적으로 쓰는 분 없잖아요. 네. 그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이나 학생이 쓰지 보통 분은 안 쓰잖아요. 저만 해도 그거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해갖고 어도비 소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란 그런 클라우드를 해서 그 구독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죠. 3천만 카피가 지금 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소위 어떤 이미지이지만 조만간 영상으로 서비스한다는 거거든요. 영상으로. 영상이 되면 편집하는 거 다 바로 해주죠. 유혹해주죠. 어도비가 언어를 통해서 언어도 저희 방송 1시간 하는 거를 5분에 10분에 동안 인공지능이 정말 잘해서 만들어준다고 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영화나 더 드라마 같은 엄청 많이 찍었는데 다양한 버전으로 제가 간혹 예를 들어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18세 이상이 볼 수 있는 버전 아니면 13세 이하의 애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버전 뭐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에서 어도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월 이후에도요. 두 곳은 오히려 투자금까지 올려놨고요. 목표주가 두 곳 올려놨기 때문에 여튼 이런 인공지능 중에서 여러분들 관심권에 볼만한 것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큰 그 어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뭐 워낙 뉴스에 많이 됐으니까요. 테슬라가 오늘 이제 주가 좀 반등했는데요. 네. 뭐 이걸 갖고 어떻게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사이버 트럭이 이제 11월 말부터 이제 인도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만간 들어올 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문한 분들이 다 순서대로 들어올 텐데요. 사이버 트럭을 이번에 실제로 구매해서 집에 갖고 가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이번에 계약 조항이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약 조항 일일이 사인하다 보니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뭐 누가 제공했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나랑 특징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일단은 그 계약서를 보니까 흥미로운 것입니다. 살 때는 고객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되팔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되팔 수 있죠. 예. 1년 안에 팔 수 있고 예를 들어 그런 걸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워낙 인기 있으면 가수요가 붙어갖고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차인데 지금 그렇죠. 이 차가요. 예. 1년 안에는 못 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상해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팔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뭐 불가피한 경우 있을 거 제외하고는 네.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팔 때는요. 테슬라가 대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사할 수가 있어요. 권리가. 근데 그거는 그 장의 상태를 봐갖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뭐 고장난 것도 있고 부딪힌 것도 있고 그런 거 예. 감하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1마일당 25센트를 감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 너 마음대로 팔라. 하는 조건을 여기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1년 동안에. 네. 그래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으나 아주 호재로 굳이 제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네. 처음에 수요가 엄청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사고 싶은 사람은 비싸게 되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못 거래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여기서 기다려서만 사게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료가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가지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최대한 그리고 또 사는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요. 5만 달러. 그러니까 5만 달러 아니면은 또 이 사람이 되팔 수 있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손해 나면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거.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네가 확 팔 수 있잖아요. 허가도 안 받고. 근데 거기에 지금 조건은 5만 달러 내가 나한테 내든지 아니면 내가 7만 달에 팔았다 그러면 네. 친구한테 팔았으면 7만 달한테 나한테 대야 되는 법적인 의무 조항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법적으로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수많은 뭐 고소가 뭐 난무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일단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흐름만 보면 테슬라는 그동안 최근에 좀 부침이 있었죠. 엔비디아는 계속 상승할 반면에 테슬라는 부침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의 흐름 보면 테슬라는 오늘 주가 좀 일단은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호재인지 약재인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못 팔게 하는 건지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올랐어요. 4%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상황을 두고 보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걸로 하죠. 자, 이렇게 오늘 월가이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